자, 힙스 아이비. 오늘의 핵심은 힙스 아이비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힙스 아이비가 진짜 관심이 있으신가요? 힙스 아이비가 메인 포커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왜 오셨을까요? 힙스 아이비가 쉽고 공식이 있거나 내가 알던 그 선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붙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항상 맞아 1등 했던 그 친구 맞아 최고 우리 학년의 베스트 우리 선배 베스트 걔가 붙으면 계속 걔가 붙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알았던 그 대단한 친구가 떨어지고 이상한 애가 붙기 시작하는 걸 보는 분들이 아차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되게 대단한 선배님들이 잘 가요. 그쵸? 근데 갑자기 내가 못 가. 난 똑같이 따라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일단 비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전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에드먼 럭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는 엔드게임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딜 향해서 달려가는지. 근데 제가 정의하는 비전은요. 잡을 수 없는 거. 죽을 때까지 잡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했으면 난 정말 후회 없겠다라는 비전 하나를 잡고 가는데요. 이런 좋은 시도를 해도 비전이 좋고 그래도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가장 크게 입시가 실패가 됩니다. 특히 힙스랑 아이비리그. 첫 번째는요. 과도한 분석. 과도한 분석이요. 어머님들 무조건 이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야, 너 GPA가 3.9가 좀 아닌 것 같아. 좀 3.98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야, 너 AP가 우리 학교에서 5개가 없는데 내가 듣기로는 3개를 혼자서 듣는 친구도 있더라. 야, 인턴십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그 썸머 있잖아. 그거 돈을 받지 않는 썸머면 굳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 좀 영양가가 없지 않을까? 누가 얘기하나요? 이런 것들. 주의서, 그쵸? 주위에서. 언제 이 과도한 분석이 좀 들어가냐면요. 9학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들어가요. 선배님들의 이야기들, 어머님들의 관심, 스스로의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들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조언을 들으면 일단 시간 낭비와 기회 낭비가 되겠죠. 왜? 이거 하려다가 또 듣고 이걸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피벗이 되고 과도한 분석은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중심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도 되는데 중심도 잡아놓지 않고 그냥 많이 있어야 된다. 혹은 그냥 최대로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좋은 썸머, 좋은 인턴십, 좋은 추가 추천서 이런 거겠죠? AP 많이 듣고 IB, HL 잘 듣고 그쵸?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과도한 분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과도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시 말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파이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스파이크가 있어야 된다. 학생은 스파이크가 있어야지만이 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입시를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스파이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아, 그 스파이크 그러면 내가 뭐 하나만 빡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를 좋아하면 시 대회, 뭐 시 집을 내고 이런 게 스파이크인가?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죠. 그건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스파이크면 저희 한국 학생들 가장 열심히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IQ도 굉장히 높죠. 학구열도 장난 아니죠. 우리가 다 이겨요. 우리가 다 이깁니다, 학생들. 안 돼요. 단순히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걸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 학생들이 무조건 이깁니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영향을 기준을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소통하고 싶어하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제 팬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나만의 팬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이 여기서는 팬층이겠죠. 그러면 이 입학사정관들은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한 명만 나를 미친 듯이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미친 듯이 좋아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기준을 잘 세웠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구나. 물론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런 학생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매 월마다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학업으로는 절대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학업으로 승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만나러 컨설팅을 갔는데 그 사람이 저는 얘 컨설팅 할 필요 없어요 정도까지의 천재적인 그런 성과들을 내셔야 돼요. 그게 올림피드 아니면 ISEF 우승자일까요? 아니요. 진짜 찐 천재들은요, 구석탱이에 앉아서 혼자 몇십 시간 그냥 매일같이 책 읽고 뭐 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이러다가 뭐 갑자기 엉뚱한 이런 솔루션 하나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돌아가서 계속 책 읽고 논문 읽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대회 나가보지 하고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애들이 천재인 애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9만 페이지 하버드 입학 자료예요. 여기서 판사들이 이렇게 다 그어놨죠. 이거 다 읽어보면 느낌상 왜 어떤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는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학점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넘버 원. 왜? 그냥 차라리 똑같은 비슷한 학점이면 히스파닉이라든지 그냥 다른 학생들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훨씬 더 under-resourced 된 친구니까. 훨씬 더 기회가 없었던 친구인데 똑같은 성과를 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저는 성과로 아이비를 붙였던 적은 거의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성과 하나, 학업만 하나. 제가 학업이라고 말씀드리면 4.0에서 4.0, 1590, 그쵸? 그리고 AP 다 만점. 우리 학교의 1등, 그쵸?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뭐 논문 하나, 두 개 제출. 이게 학업으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AP나 아니면 GPA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엑시터나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이 좋은 보딩은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3.6도요. 4.0처럼 취급하는 학교도 있어요. 입학 사정관이 알아요. 이 학교는 3.6만 받아도 다른 학교에서는 4.0인 거.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4.0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그리고 학업만으로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좀 찾아본 것들인데 보니까 우리 빌보드 역사상 원더걸스가 2007년에 76위까지 갔더라고요. BTS 아시나요? 저희 근데 좀 그쵸? 엄청 나이가 막 많으시지 않잖아요. 그쵸? BTS는 빌보드 역사상 가장 많은 1위 곡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그쵸? 유튜브 블랙핑크 아시나요? 네, 블랙핑크. 지금 여성 그룹 중에 가장 구독자가 많은 거 아세요? 여성 그룹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워크맨 아세요? 워크맨 아세요? 되게 창의적으로 재미있는 채널을 만듭니다. 마지막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어머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는 순간. 롤, 우리 남자 학생들 롤 많이 하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학생도 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페이커라고 해서 그냥 환장하는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얘가 거의 엄청난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난리 났습니다. 그 임요한 아시나요? 임요한. 우리는 임요한 세대죠? 임요한이 100번 정도 우승을 했다고 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저 이거 왜 보여주는지 아시나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빌보드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블랙핑크가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페이커가 아니라요. 이 라이어츠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됐어야죠. 물론 이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서 제가 절대 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만약에 보인다면 이 영상을 바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대단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아이비는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 틀의 안에서 1등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상관하죠. 상관합니다. 상관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비라는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버드 못 가겠어요? 블랙핑크가 하버드 간다 그러면 저라도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저희 학생 컨설팅 하면서 하루 종일 그 UN 쪽으로 막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쌤, 저 여기 요번에 청소년 대표 뭐가 나왔어요. 저 이거 어플라이 했습니다. 쌤, 저 UN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해서 이거 어플라이하면 될까요? 쌤, 이 컨퍼런스 이거 디베이트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듣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이 친구가 아이비 학생인 건 맞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이비가 안 될 건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지 얘가 이해를 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거기 안에서 경험도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냐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나? 나의 어떤 3년의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싶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대회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나는 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세션이라든지 일주일에 잠깐 30분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면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진짜 아이비면 내가 진짜 힙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상위 컨설턴트의 역할은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대1로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서 이 친구한테 좋은 조언과 자료와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되게 한정적인 그리고 좀 변화가 없는 그런 이제 environment라고 하죠. 그런 environment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던 거 계속 똑같이 하고 그 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거 그대로 똑같이 레시피로 다시 따라가서 또 다시 만들고 이게 천편일률적인 패턴인데 저는 이런 패턴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편일률적인 패턴. 우리 한국 아파트 들어가면 디자인 다 똑같죠? 교육도 비슷하게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최상위 컨설턴트는 이 학생이 아무리 내 1년 전, 내 지금 2년 전, 3년 전에 이 비슷한 학생이랑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이 친구의 배경과 살아왔던 이 에피소드 그리고 부모님,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이 직업이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직업이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민첩성과 융통성이 굉장해야 되고 창의와 IQ가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그때마다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비슷하게 로드맵을 만들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컴퓨터로 그리고 뭐 책을 산다든지 뭔가를 보면서 계속 노팅하고 있어요. 저는. 왜? 갑자기 어떤 랜덤하게 무슨 말을 누가 했어요? 이거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 친구한테 되게 맞겠다. 그게 너무 랜덤한 거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누가 얘기한 것도 들으면요. 그냥 핸드폰 꺼내서 써요. 왜? 이 직업이 그래요. 이 직업이 그렇습니다. 절대 똑같은 거 하면 일단은 똑같은 거 하는 순간 똑같다라는 말 자체가 그쵸? 아이비스럽지 않죠? 제가 매년 그래서 다짐하는 게 있는데 절대 작년 성과 내가 뭐 아무리 아이비를 몇 명을 보내도 절대 똑같이 보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왜? 제 설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fresh new start랍니다. 아니야. 레주메도 그냥 다시. 지원서도 다시. 학교도 아무리 작년이랑 안 다르겠지 해도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봐야 돼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상위 컨설팅이라는 거는 최상위 에세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라이팅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너 선생님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 라이팅 클래스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구글 서치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최상위 컨설턴트는요 구글 서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최상위 에세이는요 구글 서칭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해 가시나요? 질문이 만약에 소셜 미디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학생들 뭘 할까요? 바로 서칭하죠? 그럼 구글은 검색 기능이 검색 엔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기 순서 아닌가요? 1, 2, 3, 4, 5, 6, 7, 8, 9, 10페이지까지 가더라도 너나 나나 똑같은 정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나 나나 같은 에세이 쓴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겹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글 서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She Inspires Me라는 그녀는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라는 에세이를 써서 고등학교 때 몇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컴피티션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100위 안에 들어서 부모님과 오페라 극장을 가서 이제 1, 2, 3등을 어나운스먼트 하는 그 날을 이제 한 번 정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써서 이렇게 몇만 명의 경쟁률을 뚫고 100명까지 들어갔냐면 그냥 라이브러리를 가서요. 어떤 제가 그냥 관심 있는 키워드를 보고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쉘프스를 가서 이제 책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위에, 밑에, 오른쪽 한 10개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데 완전 다릅니다. 주제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인데 위에는 막 네덜란드, 뭐 밑에는 막 이탈리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검색 엔진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랜덤한 것들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랜덤한 것보다는요 오히려 일부러 저는 학생들 컨설팅 할 때 구글한테 에러가 나올 수 있게끔 일부러 키워드를 다르게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엔지니어를 좋아하는 친구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거 다 보잖아요. 그쵸? 바이오 엔지니어링 what are good for bioengineering. Tell me some activities for bioengineering.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것도 하죠. 왜? 걸으려고 하죠. 걸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구글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똑같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최상위권의 컨설팅을 원하시잖아요. 스스로가 할 때도 구글링 하지 맙시다. 최소로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라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